이 빚지고 한심한 외톨이를 만나봐 자신이 다음 마법의 군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그가 아는 마술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뿐이야. 연애도 못하고 여자를 끌어들일 수도 없고 온라인 팬도 울게 만들 팬도 없어. 이 친구는 큰 꿈을 가진 마법 아카데미 학생인 알토 골드필드를 따라가고 있어. 하지만 재능은 제로. 그는 소환 수업에서 곧 실패하고 한 해를 반복할 거야. 광대처럼. 그러다 먼지 쌓인 주문서를 우연히 발견하지. 이제 그녀는 그의 펫이 되었지만 계속 활동하려면 마법의 힘이 필요해. 그 힘은 그녀가 키스하는 것으로 얻는데 그건 가짜 택시 영상에서 나온 것 같은 섹스 장면이야. 알토는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를 꿈꾸는 마법 아카데미의 무지한 학생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우연히 서큐버스 악마를 소환하면서 바뀌었고 그녀는 그의 특별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그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시험의 마지막 날 그의 선생님은 성적이 좋지만 그가 페밀라이어스를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토가 착하고 밝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를 실패자로 부르기 전에 하루를 더 주었다. 수업 후 알토는 릴리아를 만나 선생님과의 대화가 어땠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환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록 그것이 나비일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유급될 것이라고. 릴리아가 화가 나서 돌로 선생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알토가 말렸다. 그에게 행운을 빌고 떠났다. 알토는 도서관에 가서 친구에 관한 책을 찾으며 신데렐라의 쥐 중 하나를 소환하려 했다. 찾던 중 책이 떨어져 그를 맞았다. 낡았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그 책을 집어들었다. 나중에 알토는 방에서 그 책을 열었고 그것이 소환 마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흥분한 그는 소환 주문을 그리며 말을 하고 재물을 위해 피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우자 매혹적인 서큐버스가 나타났다. 알토가 그녀의 접근을 피하려 하자 서큐버스는 그를 눌러붙이며 성장에 대해 놀리며 그를 괴롭혔지만 알토는 그녀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놀라게 했다. 방 안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들의 가슴과 손에 봉인이 나타났다. 알토는 계약이 이렇게 쉽게 형성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서큐버스는 그에게 키스하며 그의 만화를 빼앗아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베르메일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의 대가로 그의 만화를 조금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알토에게 무엇이든 명령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옷을 입으라고 말하며 내 실망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그가 옷을 입고 운동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알토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하고 그의 여동생의 옷 중 하나를 입으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알토는 어떻게 우연히 그녀를 소환했는지 설명했다. 베르메일은 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순진한 척하는 것을 놀렸다. 알토가 친숙한 존재를 소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베르메일은 마침내 그의 만화가 일반 생물에게는 너무 강해서 그들을 겁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악마라서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 알토는 그녀가 그의 친숙한 존재로 남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을 쉽게 깨도 된다고 농담했다. 베르메일은 그녀를 소환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알토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어요. 그녀를 봉인했던 책에서 그녀를 해방시켰다고. 그녀는 수년간 봉인되어 있었던 책에서 해방된 거였어요. 놀란 알토는 왜 그녀가 봉인되었는지 물었고 베르마일은 그녀가 아주 나쁜 여자였다고 놀리듯 말했어요. 그녀의 구애를 무시하며 알토는 악마를 친척으로 두는 게 현명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악마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면서도 악마를 친척으로 두는 게 현명했는지 궁금했어요. 악마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베르마일은 그의 걱정을 비웃었지만 그녀의 장난기 가득한 미소는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그녀의 장난기 가득한 미소. 다음 날 알토는 마법으로 뿔을 감춘 베르마일을 학교에 데리고 가서 그녀를 친척으로서 선생님께 소개했어요. 선생님은 그를 믿지 않았고 알토가 절망에 빠져 베르마일에게 자신의 친위자로 행동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르마일은 가슴에 새겨진 문장을 보여주며 그를 반박했어요. 그녀의 문장을 검사하는 척하며 그녀를 의심했던 선생님은 마지못해 알토가 소환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베르마일이 인간이라고 믿으며 그녀에게 알토의 친위자가 되는 것에 괜찮은지 물었어요. 그녀는 승인했고 선생님은 수업이 곧 시작되니 앉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베르마일은 알토의 무릎에 앉았어요. 이로 인해 릴리아는 질투했지만 선생님이 지적하자 미소 지었어요. 베르마일의 행동은 수업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베르마일은 친족이 주인 무릎에 앉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고 선생님이 알토를 괴롭힌다고 비난했어요. 선생님은 물러서서 칠판으로 돌아갔어요. 상황을 이용해 베르마일은 알토에게 강한 매운 걸 좀 달라고 했고
리리아가 이를 엿들었어요. 격분한 리리아는 일어나서 베르마일에게 더러운 욕망을 자기만 간직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소란을 알아차리고 리리아에게 수업 내내 복도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리리아는 알토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녀는 그가 지면 부끄럽게도 그의 룸메이트를 방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버메일은 혼란스러워하며 릴리아가 왜 싸우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알토는 학교의 갈등은 결투로 해결되며 패자는 승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느긋한 성격의 알토는 싸우는 것을 싫어했고 오히려 성격이 급한 룸메이트와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 버메일은 감명받지 않았고 알토에게 겁쟁이가 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릴리아에게 자신이 지면 알토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아는 이를 오해하고 알토가 주도하는 생각에 흥분했지만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채로 빠르게 멈췄다. 그녀는 베르메일의 조건에 동의했다. 결투장에서 그녀의 소환수를 소환하기 전에 릴리아는 베르메일에게 비켜서라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릴리아의 소환수인 알토는 걱정이 되었고 베르메일은 릴리아가 고급 영혼을 소환했다는 것을 깨닫고 감명을 받았다. 릴리아는 자신과 소환수의 힘으로 바람구슬을 만들어 그들을 향해 쏘아 보였다. 알토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베르메일이 그 앞에 서서 그에게 믿어달라고 했다. 폭발이 그녀를 강타했을 때 릴리아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릴리아는 해치지 않은 채 사악한 미소를 지은 베르메일을 보았다. 베르메일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공격하는 대신 베르메일은 그녀의 능력을 사용해 릴리아를 너무 지칠 때까지 쾌감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 알토는 결투에서 이겼고 그들의 합의에 따라 릴리아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한 가지를 요청했다. 릴리아와 베르메일이 친구가 되는 것이었다. 릴리아는 분명 베르메일에게 위협을 느끼며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알토는 결투의 규칙을 상기시켰고 두 소녀는 마지못해 예의 바르게 지내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베르메일이 뜨거운 키스로 알토의 만화를 일부 빼앗은 후 그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알토는 악마를 동반자로 두는 것이 두려웠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르메일은 그가 그녀에게 만화를 위해 키스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녀가 그에게서 더 효과적으로 만화를 빼낼 방법이 있다고 놀렸다. 다음날 베르메일과 알토가 학교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난폭한 드래곤이 나타났다. 베르메일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튕겨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1000파운드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먼지 조각처럼 가벼웠다. 조립 중에 알토는 베르메일이 그녀의 헐크 같은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해 꾸짖었다. 그는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의 엄마와 아우라를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립이 끝난 후 릴리아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모두가 베르메일이 드래곤을 날려보냈다고 이야기했다. 베르메일과 알토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릴리아는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모두 수업으로 갔다. 나중에 알토, 베르메일, 릴리아가 기숙사로 걸어가고 있을 때 선배가 그들을 불렀다. 그는 다른 소년과 함께 있었고 그 소년은 베르메일을 가리키며 그녀가 자신의 드래곤을 때렸다고 비난했다. 선배는 자신을 레크라고 소개했어요. 드래곤 라이더라고. 알토와 릴리아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버마일이 드래곤 라이더가 뭐냐고 물었어요. 알토는 그들이 하우스 타르가리엔의 일원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라고 설명했어요. 각각 드래곤을 동반하는 버마일은 그들이 자랑하는 허세 부리는 애들이라고 불렀어요. 큰 도구들을 자랑하는 이것이 그녀를 고자질한 소년을 짜증나게 했어요. 하지만 레크는 버마일이 대담하다고 칭찬하며 그녀가 강하지 않아서 드래곤을 쓰러뜨린 데는 속임수를 썼다고 추측했어요. 그는 그녀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편협한 바보라고 했어요. 버마일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가 편협한 멍청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어요. 모든 여성이 그의 자아만큼 연약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소심하게 그가 그들을 해칠 것인지 물었다. 소년의 분노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그녀를 자연의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베르메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알토가 그들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마법진을 활성화시키자 그들은 수정에 갇혔다. 베르메일은 수정을 살펴보며 알토의 고급 마법을 칭찬했다. 그러나 렉스는 아직 이기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목걸이를 사용해 그의 페밀라이어스를 소환했다. 거대한 도마뱀이 나타나 수정들을 부수고 렉스와 그의 겁쟁이 동료를 풀어주었고 리리아와 알토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리리아는 두려움을 제쳐두고 렉스에게 말했다. 후배와 싸움을 걸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렉스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 베르메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녀의 몸이 자신의 타입이라며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알토는 베르메일 옆에서 보호적인 자세를 취했고 렉스는 이를 도전으로 보았다. 그는 친구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티렉스가 돌진하자 베르메일은 알토를 뒤에서 껴안았다. 그녀는 전날 밤 그에게서 빼앗은 만화를 돌려주었다. 황금색 마법원이 나타나고 더 많은 수정들이 나타나서 공룡을 가두고 렉스의 뺨을 스쳤다. 렉스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알토에게 도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중에 알토의 방에서 그는 베르메일에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그녀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베르메일은 규칙이 많아 학생 생활이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공부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그를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알토는 그녀에게 돈을 훔칠 꿈은 꾸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잡히면 자신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메를린의 업적이 어린아이 놀이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베르마일을 흥미롭게 만들었고 알토는 설명했어요. 그 나라의 마법사들은 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고. 금사각형, 은사각형, 동사각형, 그리고 견습생. 그는 심지어 금사각형 등급을 뛰어넘어 갈망하는 플래티넘 사각형 칭호를 얻었어요. 알토는 자신이 플래티넘 사각형 마법사가 되겠다는 꿈이 희망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거의 학년을 반복할 뻔했으니까요. 베르마일은 그를 안으며 큰 야망을 가진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거대한 베개로 거의 숨이 막힐 뻔하게 한 후에 그녀는 그의 인연으로서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베르메일과 알토가 수업에 가는 길에 릴리아를 만났다. 마르크스라는 소년과 셰릴이라는 소녀가 다가왔다. 마르크스는 알토를 붙잡고 알토가 렉스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를 라이벌로 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릴리아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릴리아는 그가 같은 반 친구라고 설명했다. 마르크스가 알토를 돌리고 나서 셔츠를 고치러 간 후 한 선생님이 그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마르크스는 제외되었다. 교장실에서 그는 그들이 최고의 학생들이며 그중 한 명이 학생 대표가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시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누가 오후 6시까지 요정꽃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 그들이 떠난 후 그룹은 마법숲으로 갔다. 그들을 따라온 마르크는 단 하나의 요정꽃만 피었다고 말했다. 릴리아가 왜 왔냐고 묻자 그는 시험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왜 배제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셰릴은 그가 모든 과목에서 낙제했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보다 더 멍청하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무시한 채 마르크는 딱정벌레 친구를 소환하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들은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를 사육하는 식물의 잎속에서 발견했고 셰릴은 그를 도우러 남아있었다. 그 그룹은 요정의 꽃을 찾았지만 세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었다. 알토는 걔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물었고 릴리아는 그가 혼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투명 포션이 담긴 병을 꺼냈고 그것이 알토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릴리아는 그것을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얻었다고 거의 인정했지만 곧 다른 변명을 만들어냈다. 그는 걔가 여전히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녀는 걔가 아픈 것 같고 아마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포션을 마셨고 알토는 그녀의 옷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클릭을 마스터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술과 노출된 느낌으로 그녀는 옷을 벗었다. 걔에게 다가가면서 베르메오는 알토에게 꽃을 얻을 방법을 찾으라고 상기시켰다. 알토는 베르메오가 전날 자신에게 준 힘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서 가져온 만화를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더 많은 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땅에 끌어내리고 셔츠의 단추를 풀고 그에게 몸을 비비며 키스했다. 한편 케르베로스의 한 머리는 아프지 않았고 릴리아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이 공격하려고 움직이자 알토는 폭발 마법을 사용해 주의를 분산시켰다. 릴리아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마지못해 릴리아는 꽃으로 달려갔고 알토는 버메오에게 걔를 기절시키라고 신호를 보냈다. 꽃을 딴 후 릴리아는 알토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녀의 모략이 사라지고 창피해서 비명을 질렀다. 혼란 속에서 꽃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셰릴 앞에 떨어져 그녀가 집었다. 나중에 셰릴이 학생 대표가 된 후 릴리아와 알토에게 물었다. 그들이 그녀의 당선을 괜찮게 생각하는지 둘 다 동의했다. 며칠 후 피시간에 마르크스는 크리스
드래곤 라이더 클럽 회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그날 아침 공연을 마친 후였다. 그는 크리스가 7개의 빛나는 존재 중 하나이자 학생회 임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왜 그들이 크리스와 그녀의 업적에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릴리아가 모든 5명이 학생회 임원이 빛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교사들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알토는 학생회장이 플래티넘 스퀘어가 돼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덧붙이며 언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야망을 표현했다. 바로 그때 베르메오가 그의 얼굴에 무거운 가슴을 얹으며 그의 숨을 쉴 수 없게 하고 그가 쉽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릴리아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밀어냈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베르메오는 장난스럽게 알토와 단둘이 있을 때 특정 쇼의 장면을 연기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릴리아는 그런 일은 자신의 시체 위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나중에 여자 탈의실에서 릴리아는 셰릴에게 베르메오에 대해 불평했다. 베르메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알토 앞에서 베르메오를 가짜로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셰릴은 릴리아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알토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놀렸다. 하지만 릴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그에게는 친구로서의 감정만 있다고 주장했다. 셰릴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설탕 엄마 베르메오가 다가오기 전에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릴리아는 셰릴에게 감사하며 오랜만에 베르메오를 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베르메오 얘기가 나와서 그녀는 남자들 탈의실에서 알토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알토는 창피해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반쯤 옷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 있는 방에 그녀가 있어서 그들이 탈의실을 나서자 알토는 물었어요. 베르메오에게 왜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냐고. 지시대로 그녀는 부른 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어요.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해서 갑자기 릴리아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베르메오를 꾸짖었어요. 여자아이의 탈의실 대신 남자아이의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릴리아는 실수로 질투를 했다고 말했어요. 베르메오가 알토의 탄탄한 몸을 봤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말을 돌렸어요. 릴리아가 진정하자 둘은 수업을 계속했어요. 알토는 학생회장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강조했어요. 옵시디언은 무시하며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드래곤 라이더 동아리 회장인 그가 그날 아침 공연 후 크리스가 7명이 빛나는 인물 중 하나이며 학생회 임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멤버로서 강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왜 그들이 크리스와 그녀의 업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릴리아가 말했어요. 5명의 학생회 간부들은 모두 유명 인사라고.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교사조차 건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알토는 학생회장이 곧 플래티넘 스퀘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언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때 베르메오는 무거운 가슴을 그의 얼굴에 얹으며 그의 숨쉬기를 무시하고 그가 쉽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릴리아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야 했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베르메오는 혼자 있을 때 올투와 함께 특정 쇼의 장면을 연기하는 게 괜찮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올투와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거라고요. 릴리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소녀들의 탈의실에서 릴리아는 셰릴에게 베르메오에 대해 불평하며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녀는 올투 앞에서 그녀를 가짜로 폭로할 계획이었어요. 셰릴은 릴리아가 그렇게까지 올투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놀리며 하지만 릴리아는 부인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우정만 느낀다고 주장했어요. 셰릴은 그녀를 믿지 않았고 슈가 엄마 베르메오가 들어오기 전에 행동하라고 조언했어요. 릴리아는 셰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오랜만에 베르메오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버메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남자 탈의실에서 알토가 옷을 갈아입는 걸 보고 있었어. 알토는 그녀가 부끄러움 때문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반쯤 옷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한 방에 그녀가 있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 탈의실을 나가면서 알토는 버메오에게 왜 지시대로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냐고 물었어. 그녀는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다 이름을 불리며 들어갔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그렇게 들어갔대. 그때 알토는 버메오에게 키스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그 후 알토는 수정 마법을 시전했지만 크리스가 불덩이로 그것을 파괴했어. 그녀는 다시 공격했고 버메오는 알토를 보호하며 알토가 괜찮은지 걱정했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진지하다고 확신시킨 후
크리스에게 돌아서서 비즈니스에 임한다고 선언했다. 크리스는 그녀가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대답하며 더 많은 불덩이를 발사했다. 그들은 공격을 견뎌냈지만 알토는 그녀가 버메오가 쓰러졌을 때 대부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리스에게 다시 수정으로 공격하여 버메오가 회복할 시간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쉽게 파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버메오는 진짜 위협이었기에 그녀는 알토에게 더 큰 불덩이를 쏘아 버메오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았다. 예상대로 버메오는 그를 보호하며 다치지 않았다. 크리스는 버메오가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베르메오는 그녀가 설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토에게 집중하며 마법 에너지를 전달했어요. 추가된 에너지로 알토는 더 큰 수정들을 만들어 크리스에게 쏘았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막으려 했지만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먼지가 걷히자 크리스는 사라졌고 알토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는 악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용 위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알토에게 이기고 싶다면 그녀가 용에 올라탄 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수정들은 공중에 있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거든요. 경고 없이 그녀는 알토에게 화염구를 쏘기 시작했지만 그는 피하며 버텼어요. 그녀는 그를 싸움터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어요. 크리스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그가 애원하면 렉스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짜증이 난 알토는 왜 그녀가 남을 깔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크리스는 그녀가 드래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을 휘어잡는 것은 그녀의 것이고 날 수 없는 자들은 그녀보다 아래에 있었다. 그녀가 다시 공격했을 때 알토는 방패를 만들려고 했지만 베르메일이 그를 멈췄다. 베르메일은 그에게 크리스를 하늘에서 떨어뜨릴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라고 재촉했다. 크리스는 불덩이를 계속 쏘아대며 오직 강한 자만이 떠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사들은 강한 동료를 얻는다고 말했다. 렉스를 약하고 재능 없는 바보라고 부르며 말이다. 알토는 렉스와 크리스를 방어하고 그녀를 이기고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도전한다. 베르마일은 알토에게 크리스에게 원하는 것을 주라고 촉구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크리스는 알토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힘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녀는 거대한 불덩어리를 쏘고 알토는 더 큰 수정구를 만든다. 공격이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베르마일은 공중의 파편 위를 밟는다. 너무 늦게 깨달은 크리스는 공격하려 했지만 베르마일은 알토를 그녀의 용 등에 내려놓았다. 알토는 날카로운 수정구를 목에 대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이것이 처음이었다. 크리스를 능가한 누군가가 그녀를 이긴 것이었다. 다음 날 알토는 팬클럽을 만나게 되었다. 소녀들은 크리스를 물리친 것에 대해 알토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릴리아는 답답해했다. 릴리아는 셰릴에게 며칠 전 알토를 무시했던 소녀들이 이제는 그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셰릴은 제자가 황금 사각형을 이긴 후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때 옵시디안이 알토에게 다가왔다. 소녀들이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며 결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옵시디안은 알토의 승리를 칭찬했지만 즉흥적으로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경고했다. 그는 알토가 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릴리아는 알토의 결투 이유를 변호했고 옵시디언은 이를 받아들였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알토에게 다음에는 과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알토는 한숨을 쉬며 알토와 릴리아가 옵시디언이 팬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옵시디언의 멋짐에 대해 언급했고 릴리아는 그 소리에 동의하며 소녀들의 존경심을 언급했다. 알토는 옵시디언이 그녀의 타입인지 물었다. 릴리아는 즉시 그를 스트랭글드 하려 했고 왜 그가 그녀가 당대 남자와 설탕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물었다. 어디선가 크리스는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렉스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으며 그를 놀라게 했다. 크리스는 알토와 이야기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렉스는 빗자루를 잡고 쓸기 시작하며 그들이 같은 입장에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날 밤 베르메일은 알토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를 키스했다. 알토는 충격에 깨어났지만 베르메일임을 깨닫고 그녀를 꾸짖으며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그에게 더 이상 겸손하게 굴지 말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라고 놀렸다. 그녀는 크리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키스를 건너뛰고 더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충격을 받은 알토는 뒤로 물러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만 키스하라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달콤하게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 위해 밀쳐냈다. 다음 날 피곤하고 외로운 알토는 베르메이유와 릴리아와 함께 수업에 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알토는 베르메이유의 고백을 떠올렸다. 그것을 털어내며
그는 악마와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호기심에 나중에 오브시디언에게 물었다. 오브시디언은 여자가 악마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이 관련됐다는 건 의심스럽다고 했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알토는 섹시한 인간과 악마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오브시디언은 섹시한 악마는 인간의 에너지만 원하며 사랑은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은 알토에게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음식을 이리저리 밀어냈고 베르메일은 이를 눈치챘다. 그는 그녀가 그의 에너지를 위해서만 함께하는 것인지 물었다. 베르메일은 그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크림 에너지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베르메일은 그에게 생존을 위해 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켰고 그는 슬퍼졌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고 그녀가 떨어져 나가자 그는 불평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다. 베르메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한다고 상기시켰고 키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행동을 취하라고 제안했지만 알토는 그녀를 밀어냈다.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며칠 후 한 여학생이 오브시디언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를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손에 바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고 소식은 빠르게 학생들 사이에 퍼졌고 여러 가지 다른 루머가 돌았다. 이에 대응하여 두 명의 학생의 임원인 신우지와 제시카가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우지는 이 상태의 학생이 세 번째라는 것을 주목했다. 그리고 제시카는 세 명 모두가 은색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누군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제시카는 학생회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신우지는 조사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시카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회장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다. 한편 알토의 방에서는 그가 자신의 패밀리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측정을 포함해야 했다. 그가 베르메일을 측정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가 옷을 벗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평하던 알토는 베르메일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는 그녀의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올려놓으며 모든 것을 철저히 측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리리아의 패밀리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충분히 본 후 그것은 숲속에 숨어있는 리리아에게 가서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리리아는 매우 화가 나서 베르메일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체릴은 그녀가 기숙사에 어떻게 들어갈 계획인지 물었고 리리아는 투명 포션과 알토의 방 열쇠를 꺼냈다. 그녀의 준비에 놀란 체릴은 리리아의 스토킹 능력이 CIA에 완벽하다고 언급했다. 릴리아는 셰릴의 말을 무시하고 옷을 벗고 투명 포션을 마셨다. 그녀는 기숙사로 몰래 들어갔고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알토의 방에 도착했을 때 베르메일은 더 많은 측정을 위해 그녀의 뿔과 꼬리를 숨겼다. 릴리아는 책장 옆에 서서 조용히 있었고 알토가 첫 번째 책을 집을 때 그가 두 번째 책을 잡으려 할 때 거의 그녀에게 닿을 뻔하자 릴리아는 숨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나중에 베르메일은 알토에게 그가 황금 정사각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힘이 높은 순위를 매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크리스와의 싸움 중 그녀가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그들이 쇼핑을 가야 한다고 말한 후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의 보고서에 뭔가를 추가했다고 했다. 어느 날 알토와 베르메일이 쇼핑을 하고 있을 때 렉스의 패밀리어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 그녀는 렉스가 미쳐서 그의 악령과 함께 크리스를 공격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요원했다. 크리스는 폭발 마법을 사용해 반격하려 했지만 렉스는 불의 면역인 것처럼 불길을 뚫고 나아갔다. 그녀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어깨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가와 그녀를 차버렸어요. 그녀가 저항하지 않자 그는 마법진을 활성화했고 바위 주먹이 나타났어요. 그 주먹은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사라졌어요. 그녀가 다시 땅에 떨어지자 렉스는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반항하라고 말하며 더 기대한다며 골든 스퀘어의 드래곤 라이더 대장을 언급했어요. 결국 그는 그녀의 셔츠 칼라를 잡아 들어 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힘없이 간청했어요. 멈춰달라고. 이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알토, 베르마일이 나타나자 그리고 그의 친척이 도착하자 렉스는 크리스를 내팽개쳤다. 그는 올투에게 자신이 그를 모욕한 것에 대해 복수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투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크리스를 살피러 달려갔다.
그녀는 잠시 눈을 뜨고 그에게 달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투는 거절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렉스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자랑하며 그가 크리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더 화를 내자 그의 위협도 점점 강해졌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친척인 바니를 불러내며 모두를 먹어치우겠다고 선언했다. 올투는 공포에 질렸지만 곧 봉인자의 손을 발견했다. 빛이 나고 있었고 이는 베르메일이 힘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한 소녀가 그들 옆을 지나쳤고 그녀의 검으로 렉스가 되어가는 괴물을 베었다. 그 소녀는 크리스에게 가서 그녀를 학생회장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나였다. 알리나가 크리스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크리스에게 렉스 같은 사람이 그녀를 상처 입히고 망가뜨리게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라고 말했다. 알토는 알리나의 말을 비판하며 크리스를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다. 알리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렉스가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오직 싸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너무 약해 그룹 쪽으로 나아가기 전에 쓰러졌다. 크리스, 알토, 베르메일, 그리고 반복되는 NPC가 렉스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알리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보았을 때 그녀는 렉스를 지배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알리나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 학생회가 모여 최근 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렉스의 상태에 대해 논의했다. 신지는 공격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둠의 마법이나 약물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가 거의 끝내려던 찰나에 크리스는 일어나서 회의실을 떠났어요. 제시카는 왜 크리가 렉스에게 일어난 일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물었어요. 특히 그녀가 그를 처음 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지는 크리가 장난감으로 거칠게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릴리아는 다가오는 동메달 시험에 신이 났지만 알토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머리를 툭 치며 말했어요. 렉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그녀는 그가 깨어났을 때 렉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통과하는 데 집중하라고 격려했어요. 이제 둘이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알토가 릴리아에게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려던 찰나 릴이 언급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느끼고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알토는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말했어요. 그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 혼자 가라고 하고 그녀는 걸어갔어요. 릴리아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욕심 많은 마녀가 친숙한 알토 곁을 떠난 건. 알토는 렉스와의 사건 이후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설명했어요. 밖에서 베르마일은 옵시디언을 만났고 그녀가 그와 잡담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가 렉스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옵시디언은 이를 부인했지만 베르메일은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서 저급 악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옵시디안은 더 이상 무지한 초보처럼 행동하지 않고 베르메일에게 자신을 고발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토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토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에 놀란 옵시디안은 그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 악마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갔다. 불행히도 옵시디언은 그의 멘토인 슈타커만큼이나 미쳤고 연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베르메일에게 무언가를 주사했다. 즉시 그녀는 힘이 빠지고 마나 수치가 급증하면서 쓰러졌다. 동시에 알토의 손에 있는 봉인이 빛났다. 그때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릴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창으로 갔다. 하지만 알토는 베르메일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엘레나도 슈가 있는 곳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급히 도와주러 달려갔다. 종이 인형이 그녀를 공격했어요. 그 인형은 어떻게든 복제되어 하나의 큰 인형으로 합쳐졌어요. 그동안 베르메일은 옵시디언에서 그녀의 악마 형태로 변신했어요. 그를 지켜보며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선언했어요. 미친 상태에서 베르메일은 옵시디언을 발견하고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놓치고 대신 그의 옆당을 파괴했어요. 옵시디언은 그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흥분했어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자 그의 손에 검은 구체가 나타났어요. 그는 그 구체를 사용해 체인을 만들고 베르메일의 목에 감았어요. 릴리아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녀와 알토는 그 생물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알토만이 그것이 베르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옵시디안은 베르메일의 체인을 잡아당겼고 그녀가 무릎을 꿇자
알토는 왜 그녀를 아프게 하냐고 물었다. 옵시디안은 미친 과학자로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광기를 일으키는 마법적인 방법을 만들었다. 그는 오염된 화학물질 X를 주입하면 그들의 힘이 통제불능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악마에게 처음으로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뻤다. 이 말을 듣고도 알토는 여전히 옵시디안이 렉스를 미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옵시디안은 그가 학생들에 대한 모든 공격의 배우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알토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옵시디안은 그렇게 강력한 생물을 조종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다. 갑자기 알토는 베르메일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옵시디안이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알토에게 소중한 베르메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최고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자유로워진 베르메일이 옵시디안을 죽이려 했다. 운 좋게도 알토가 그녀 앞에 섰고 전부 맞았다. 그의 주먹이 바로 관통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쓰러졌다. 베르마일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아직 힘이 통제되지 않아 더 커지고 더 위험해졌다. 옵시디언이 비명을 질러서 베르마일이 다시 그를 쳐다봤다.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알토가 그녀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진정되어 그를 안으며 왜 옵시디언을 구했냐고 물었다. 알토는 몸이 움직였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주인이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베르마일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릴리아는 알토가 죽었는지 물었지만 베르메일은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그들의 결합된 만화를 사용해 그를 치유했으며 옵시디언은 놀랐다.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치유는 옵시디언의 정신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릴리아와 베르메일은 그가 통제력을 잃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음에 본 것은 그가 또 다른 주사기로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모습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윤을 가진 끔찍한 괴물로 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궁극의 악마라고 선언하며 베르메일에게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공격하려 했을 때 베르메일은 그를 강하게 주먹으로 쳐서 그의 몸에 큰 구멍을 남겼다. 그의 진짜 몸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크리스가 그녀의 드래곤 위에 나타나 그에게 불덩이를 쏘았어요. 그는 달리려고 했지만 베르마일이 따라잡아 하늘에서 그를 내리쳤어요. 그가 죽지 않도록 확실히 했어요. 곧 알토가 깨어났지만 베르마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 때문에 그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릴리아는 그를 안아주며 울면서 겁이 났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알토는 결투장 근처에서 베르마일을 찾았고 그녀는 통제력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의 마음을 주었고 만화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녀도 죽었을 거야. 알토는 충격을 받고 무모하다고 꾸짖었지만 베르마일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며칠 후 알토는 오브시디언이 체포됐고 그가 실험했던 모든 학생들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알토와 베르마일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에게 말을 걸었다. 만화를 주거나 받기 위해서만 말하는 거였지. 그들의 심장이 작동하게 하려면. 어느 저녁 알토는 왜 자신을 피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만화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자신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이라서 그와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그녀의 만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말에 알토는 불안해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알토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녀가 물러나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며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방을 뛰쳐나갔고 베르메일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다음 날 릴리아는 베르메일을 찾아와 알토에게 베르메일이 악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릴리아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악마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녀에 대한 감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베르메일과 알토가 지난 며칠 동안 뜨겁고 더러워졌는지 물었다. 그 말에 베르메일은 알토가 전날 밤 자신에게 준 키스를 떠올렸다. 릴리아는 조금 질투가 나지만 베르메일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알토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베르메일이 릴리아에게 자신을 무서워하는지 물었고 릴리아는 베르메일이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는 한 두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베르메일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토를 구해줬으니까. 릴리아는 또한 그녀가 더 많이 의지하라고 말했는데
알토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알토는 베르메이를 위한 디저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빈 방을 보고 그는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으려 할 때 버메일이 들어왔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각해본 결과 그녀는 알토에게 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알토는 안도하며 좋은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버메일은 키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알토는 그들이 항상 키스를 하니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웃었다. 하지만 버메일은 그가 먼저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알토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가가 그녀에게 키스했다. 다음 날 베르마일은 교복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너무 작았다. 그녀의 베개 때문에 셔츠를 단추를 끼우기 힘들었다. 알토는 방과 후에 더 잘 맞는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그것으로 버티라고 했다. 늦지 않게 하려고. 한편 멀리 떨어진 사원에서는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오브시디언이 베르마일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여러 사제들의 시체가 있었다. 한 사제가 대화를 이끄는 소년에게 몰래 다가가려 했지만 그 소년은 눈치채고 종이 인형을 찢으며 통신을 끊었다. 그의 친구는 오브시디언이 실패했지만 연구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교활한 사제가 공격했지만 소년은 쉽게 그를 돌멩이 기둥으로 날려버렸다.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알토와 베르마일이 수업에 가던 중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주변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업 중에도 베르마일은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몇몇 남자들이 속삭였다. 알토에게 그녀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자 한 명이 똑똑한 학생이 모두에게 다가오는 동메달 시험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때 알토는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오브시디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는 베르메일에게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놀아야 한다고 믿는 베르메일은 그를 구석으로 끌어들여 뜨겁고 강렬한 7분을 보냈다. 알토는 저항하려 했지만 베르메일이 자신을 드러내자 그는 무너져 숨이 가쁘게 그녀를 키스했다. 그들이 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거의 앉기도 전에 학생회가 나타나 그들과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알토는 그들이 베르메일의 비밀을 발견했을까 두려웠지만 대신 엘레나가 그를 오브시디안 사건 동안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옵시디안이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그를 질문하기 전에 그의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알토에게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알토는 동의했지만 그가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백설공주는 갑자기 친절함을 멈추고 직설적으로 그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시카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시누지가 버메일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 이에 버메일은 시누지의 칼 중 하나를 쉽게 부수며 그녀가 얼마나 쉽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누지는 제시카가 알토를 움직이기 전에 죽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쩔 수 없이 알토는 고백했다. 버메일은 악마였다. 그 후 모두가 진정하고 다시 앉았다. 알토는 옵시디언과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버메일은 악한 악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버메일이 안전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선생님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누지는 이 정보를 위회 내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어떤 교사들이 옵시디언처럼 적일지도 모른다고 몰랐기 때문에 제시카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악마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엘레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알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베르메일이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베르메일은 음모를 꾸미는 마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상황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지적했다. 엘레나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알토에게 학생회에 가입하라고 요청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알토는 그 제안이 그를 염탐하기 위한 구실인지 물었고 엘레나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주로 그가 크리스를 이긴 후 그녀가 그에게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베르메일을 잘 다루면 학생회 일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토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날 저녁 베르메일은 알토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물었다. 알토는 그녀의 정체성이 너무 공개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를 잃고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느꼈다. 베르메일은 위원회가 자신의 비밀을 아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엘레나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알토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감이 없던 알토는 베르메일이 자신의 솔직함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놀랐다. 그녀는 그가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의 것과 약간 달랐다. 그녀가 그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분명해졌다. 그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멈췄지만 베르메일은 그를 놀렸다. 다음 날 알토는 학생회 임무를 재개했다. 그와 베르메일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크리스와 엘레나, 제시카가 반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맞이했다. 옷을 입고 나서 제시카는 알토가 그들의 스트립 댄스 수업을 방해했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엘레나와 크리스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엘레나는 자신이 쌓은 종이 인형의 조각을 보여주었다. 크리스는 그 위에 사용된 마법을 감지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엘레나에게 도시 경비대가 운이 좋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마법은행에 마법 기록이 없고 공식이 금색 정사각형조차 해독하기에는 너무 고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의 최선의 추측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플래티넘 스퀘어 마법사라는 것이었다. 한편 그의 비밀 연구소에서 공격했던 마법사 롤라테와 헬리오도르가 인형을 조종했던 코아쿠미아와 만났다. 코아쿠미아는 왜 늦었는지 물었고 빛은 고위사제가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코아쿠미아는 고위사제가 플래티넘 스퀘어 중 가장 숙련된 신성 마법사라고 언급하며 그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물었다. 라이트는 가볍게 대답하며 계약을 종료했다고 했다. 사제의 생명과 관련된 계약을 그 말에 고학은 짜증이 났다. 그녀의 눈길을 무시하고 로랏은 알토와 베르마일의 사진을 잡으며 고학에게 말했다. 그녀가 못한 일을 끝내겠다고. 며칠 후 알토는 파괴된 도시의 꿈을 꾸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며 사과하는 어린 소녀만 있었다. 갑자기 그는 화면으로 가득 찬 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가 묻기를 베르마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고 했다. 그녀의 질문에 놀란 알토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뻗으며 알토에게 두 길, 정의와 파괴를 제시했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혼란스러워서 알토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다가와 얼굴을 잡아당기며 떠올랐다. 그가 깨어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방에서 꿈과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며 있었다. 나중에 베르마일이 그를 찾아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잠들게 하려고 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회가 강요한 동메달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했다. 그가 끝내자 베르마일이 벌거벗은 채였음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팬서비스 연기를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물었다. 베르마일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끌어당겼고 그는 결국 그녀에게 넘어져서 얼굴이 그녀의 가슴 사이에 끼었다. 그녀는 시험에 그를 사용하려면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한 후 그를 눕히며 필요한 만큼 만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시험날 알토는 베르메일이 봉인된 책을 잡고 중앙으로 서둘렀다. 릴리아는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적했다. 체릴은 그들의 아카데미가 5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어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릴리아는 바보처럼 보이는 마르크스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물었다. 고 IQ 학생들만을 받는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성공이 비밀 무웨펀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시험센터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 수정 구슬 주위에 모였다. 한 남자가 실기시험이 만화 전송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수정 구슬은 그들의 만화의 양과 질을 측정할 것이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불꽃에 가능한 한 많은 만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꽃에 쏟아지는 만화의 양이 그들의 성적을 결정할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이 쉽다고 이야기했지만 알토는 대령이 말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심은 그와 그의 친구들 앞에 있던 모두가 불꽃에 충분한 만화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실로 드러났다. 릴리아가 호출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 있게 자신의 패밀리어를 소환하여 만화를 불꽃에 채널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실패하지 않았다. 불꽃이 커졌고 대령은 그녀를 축하하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다음은 형편없는 헤어컷을 한 오만한 학생이 릴리아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자랑했다. 그는 그녀보다 더 많은 만화를 채널링하는 데 성공했다. 예상대로 셰릴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마르크 왕자는 힘들어하며 거의 실패할 뻔했다. 대령의 조수는 오르테가 아카데미 학생들을 칭찬했지만
감명을 받지는 않았다. 알토 차례가 되자 베르마일이 함께 가서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알토는 그들을 무시하고 수정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마침내 그는 수정의 디자인이 만화가 불꽃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양은 수정의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는 뒤쪽이 더 많은 만화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령에게 그걸 시도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대령은 알토의 통찰력에 은근히 감탄하며 진짜 시험인 마법 공식 해독에 대해 인정했어요. 그 후 알토는 불꽃의 연료를 공급할 최적의 위치를 찾았어요. 알토가 그 위치에서 만화를 흐르게 하려고 했을 때 그가 확인하자 베르메일은 반대했다. 대신 알토는 옆으로 이동하여 대령을 놀라게 했다. 그곳이 만화를 채널링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토는 만화를 채널링하여 크리스탈이 은색으로 변할 만큼 증명했다. 대령은 충격을 받으며 베르메일이 알토에게 자랑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알토는 자신있게 크리스탈에 더 많은 만화를 쏟아부어 그것이 부서지게 했다. 혼날까 두려워 알토는 크리스탈을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실패했는지 물었다. 여전히 놀란 대령은 그에게 괜찮다고 확신시켰다. 문제가 있었지만 실기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알토가 친구들과 떠난 후 조수는 수정 조각을 집어들고 시험 전에 결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대령은 수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젊은 마법사가 플래티넘 마법사들도 힘들어할 것을 부수었다고 경탄했다. 나중에 알토와 그의 친구들은 필기시험을 기다리며 차를 마셨다. 그들은 그가 수정 조각을 부순 것을 칭찬하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릴리아는 주제를 바꾸며 마르크스에게 왜 비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마법이 걸린 육면체 연필을 꺼내며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셰릴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릴리아는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 대화를 전환하며 누군가가 동급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셰릴은 모든 등급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마법사가 한 명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 마법사는 지금은 플래티넘 마법사다. 알토는 긴장하며 그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 물었지만 베르메일은 그가 실기시험처럼 필기시험도 잘 봤다고 안심시켰다. 릴리아는 그를 지지하며 알토에게 최고 점수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룹이 헤어진 후 연애 중인 소년과 그의 마법사는 숨겨진 구석으로 물만화를 교환하러 갔다. 키스하는 동안 알토는 베르마일에게 필기시험에 만화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베르마일은 그의 마음속 소원을 느끼고 신경 쓰지 않았고 알토는 감정에 굴복하여 다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시험장으로 달려갔고 알토는 베르마일 때문에 늦었다고 투덜거렸다. 그녀는 그가 혀가 그녀의 목구멍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투덜거리면서도 말이다. 그때 형편없는 머리를 한 남자가 지나갔다. 알토는 몰래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 남자가 화장실로 사라지고 난 후 그는 투덜거렸다. 오르테가 학생들이 거만하게 굴던 것에 대해 갑자기 거울 뒤에 빛이 나타났고 그는 그것이 사라지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빛이 그를 공격했고 그가 죽어가던 중 시험표를 잡았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고 알토는 강당으로 달려갔지만 잠겼다. 그의 악마 여자친구가 또 다른 키스 시간을 훔치게 설득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베르마일에게 말했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라고. 친구들은 허락되지 않으니까. 자리에 앉으며 그는 옆에 누가 앉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레이크가 나타나 자리를 차지했다. 시험이 시작된 후 그는 샌드맨을 방문하는 빛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그 소년이 실패하고 싶다면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트림애프터가 깨어나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알토는 시계를 보며 리틀 라이트가 끝낼 시간이 없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리틀 라이트는 몇 분 만에 그것을 완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알토에게 돌아서서 답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시험관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었다. 짜증이 난 리틀 라이트는 멀리 이동하며 시험관이 그의 재미를 망쳤다고 불평했다. 알토는 그에게 투덜대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아직 시험 중이니까요. 리틀 라이트는 아무도 시험을 끝내지 못할 거라고 반박했어요. 알토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시험관이 뛰어들었어요. 화장실에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고했어요. 시험관은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학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리틀 라이트가 웃으며 희죽 웃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았어요. 갑자기 바닥이 갈라지면서 프로토타입 트랜스포머인 리틀 라이트가 태연히 앉아있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소라는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베르마일은 즉시 보호 모드를 활성화했어요. 안에선 알토가 릴라이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이번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답했고 알토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토가 대답하기도 전에 교관이 요구했다. 릴라이트에게 항복하라고 하며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릴라이트는 골렘을 이용해 그의 팔을 벌레처럼 으깨고 들어올렸다. 운 좋게도 대령이 바로 그때 도착해 골렘의 손을 부수고 교관을 구했다. 베르마일이 창문을 뚫고 뛰어들며 알토에게 말했다. 그를 도와달라고 하며 골렘을 공격했다. 골렘이 그녀의 공격을 막았고 릴라이트는 그들의 실패를 비웃었다. 콜로넬은 그의 골렘을 부순 것에 대해 칭찬받았다. 콜로넬은 릴라이트를 알아보고 그를 하늘의 뜻의 빛이라 불렀다. 가장 어린 마법사로서 플래티넘 스퀘어로 승진한. 이로 인해 알토는 릴라이트가 셰릴이 언급한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왜 그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는 듯 콜로넬은 릴라이트에게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학생들을 도망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릴라이트는 꽃봉오리로 마법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 그의 골렘에 큰 포를 장착했다. 밖에서는 릴리아가 그녀를 막고 있는 군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셰릴과 마르크스는 알토를 도우러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증원군이 도착하자 릴리아는 정신이 팔린 군인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그녀를 쫓았지만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왔다. 셰릴은 전이 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헬리오더가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릴라이트가 그의 골렘을 프로처럼 정교하게 조종하며 쉽게 알토, 베르메일, 그리고 대령을 압도했다. 결국 베르메일이 포로로 잡히고 분노한 알토가 있었다. 릴라이트에게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알토의 봉인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싸울 준비가 된 강력한 상태에 들어갔다. 릴라이트는 알토 주위의 황금 만화를 악마의 에너지로 인식했다. 버메일이 그의 소환수라는 점에서 놀랍지 않았다. 알토는 마법진을 활성화하고 크리스탈을 골렘에게 발사하여 버메일을 구했다. 릴라이트는 웃으며 더 많은 골렘을 소환했지만 알토는 빠르게 그것들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의 만화를 초과 충전하고 릴라이트를 가격하려 했지만 릴라이트의 기사에게 창에 찔려 들려졌다. 매달린 상태에서 알토는 릴라이트가 왜 버메일에 집착하는지 물었다. 릴라이트는 그들이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파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말에 알토는 분노했다. 그는 창에서 벗어나 공격하려 했지만 릴라이트는 검은 띠였다. 그를 쉽게 이겼다. 베르메일은 알토를 복수하기 위해 악마 형태로 변신했고 릴라이트에게 사로잡혔다. 그녀가 의식을 잃었을 때 알토는 릴라이트를 막으려 했지만 릴라이트는 그를 발로 차고 기사에게 그를 날려버리라고 명령했다. 기사가 공격하기 전에 알토의 책이 빛났다. 폭발을 흡수하며 그에게 떠올랐다. 시작의 마법사가 페이지에서 나타났고 그녀가 베르메일을 책 안에 봉인했다고 밝혔다. 릴라이트는 그녀를 조롱했지만 그녀는 베르메일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베르메일에게 다가가 마법진을 만들었다. 마법사는 알토에게 베르메일을 억제하는 유일한 것은 봉인된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었다. 알토는 동의하며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봉인을 풀 열쇠를 그에게 주었지만 릴라이트는 소외감을 느끼며 공격을 시도했다. 그들은 릴라이트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알 수 없는 왕국에 도착했다. 정령은 그들이 이제 베르메일의 기억 속에 있다고 설명하며 알토가 그녀를 구하지 못하면 그의 정신이 영원히 그곳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토는 어린 베르메일이 꽃 왕관을 들고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수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함께 웃었다. 영혼은 그에게 이것이 베르메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3명의 아이들이 베르메이와 수녀에게 합류했고 영혼은 알토에게 그들이 그녀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베르메이는 거의 음식을 목에 걸 뻔했다. 언니는 그녀가 너무 빨리 먹는다고 꾸짖었다. 베르메이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꽃 왕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아이들은 자신들도 하나 갖고 싶다고 말했고 모두 동시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수녀는 베르메일의 머리를 빗어주었고 베르메일은 그녀에게 머리에 있는 뿔이 자신이 악마라는 뜻인지 물었다. 수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악마가 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베르메일은 미엘이 악마는 끔찍하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녀는 모든 악마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사람도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전히 궁금한 베르메일은 수녀가 자신이 악마인 것을 알면서도 왜 친절한지 물었다. 수녀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항상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영혼은 알토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악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수녀님이 베르마일의 정체를 숨긴 거였어요. 그는 그녀가 가족이 있는데도 왜 스스로 숨기기로 했는지 물었어요. 그 영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장면이 바뀌고 알토는 베르마일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그녀를 악마라고 부르며 죽어 마땅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엘이 그녀를 구했고 아이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베르마일의 뿔을 봤어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베르마일은 울기 시작하며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미엘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했어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 밖에 모여 돌을 던지며 수녀에게 악마 아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수녀는 베르메일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꼭 안았다. 하지만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찾던 마을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돌아와 베르메일을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자들은 비난을 듣는 것에 지쳐 수녀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동안 미엘은 베르메일에게 도망쳐서 가라고 말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며 베르메일은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미엘은 그들이 그녀를 찾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베르메일은 동의하고 수도원을 뛰쳐나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남겼다. 달리는 중에 베르메일은 넘어져 울었다. 하지만 발소리를 듣고 건물 뒤에 숨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그때 베르메일은 자신이 멀리 있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가서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족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을 잃은 충격과 함께 분노한 군중의 소음이 그녀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녀가 인간으로 돌아오기 전 반쯤 마을이 파괴된 상태였다. 폐허 속에 앉아 베르마일은 울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녀를 걱정하며 알토는 그녀가 울 때 위로했다. 그녀가 성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말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오직 파괴만 가져왔기 때문에. 알토는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이 언제나 그녀를 사랑했다고 위로했다. 비록 세상이 불타고 있어도 알토는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더라도 그들은 서로의 곁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이 키스하는 순간 베르메일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다. 다음 순간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릴리스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베르메일이 자유로워진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없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기사와 다른 골렘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버전을 만들었다. 그는 알토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녀가 세상을 파괴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알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는 베르메일에 대한 모든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릴리스에게 자신이 생명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릴리스는 알토를 화나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고 그것이 그의 인내심을 더욱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알토에게 그의 분노가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초 안에 사라질 테니까요. 알토는 두려워하지 않고 베르메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릴리스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법을 모아 결합했습니다. 알토는 마법을 사용해 수정 구슬을 소환했고 그것이 기사에게 맞아 반사되어 그를 밀어내며 파괴시켰다. 릴리스는 화가 나서 자신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란 걸 보여줄 때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헬리오다가 포털에서 나타나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릴리스는 마지못해 떠나기로 하고 포털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알토는 그들이 계획하는 게 뭔지 물었지만 그는 추측만 하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와 싸움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알토는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베르마일이 그를 막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영혼을 보았다. 그녀 옆에 서 있는 영혼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정신이 파티마를 겨냥하며 알토에게 경고했다. 그가 베르메일 곁에 있으면 세상의 반대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알토는 결코 베르메일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겠다고 말했다. 파티마는 그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한 후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건물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릴리스는 문이 열리자 알토에게 뛰어올랐다. 며칠 후 알토는 제시카와 스파링을 했고 그녀는 쉽게 그를 이겼다. 크리스가 합류했을 때
그녀는 더욱 쉽게 그를 이겼고 알토는 그녀에게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알토는 그를 훈련시켜준 소녀들에게 감사했다. 제시카는 그에게 왜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는지 물었다. 알토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제시카는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그녀는 그런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베르메일과 알토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베르메일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알토는 그녀에게 키스한 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학생회 회의 중 엘레나가 최근의 공격이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그들이 플래티넘 사각 마법사였지만 위원의 모든 사람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릴리아에서 셰릴과 마크스는 동급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했다. 이는 로라이트의 공격으로 연기된 것이었다. 릴리아는 마크스가 합격한 것에 놀랐지만 그는 자신의 행운의 팬 덕분이라고 말했다. 릴리아는 그를 무시하고 알토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누군가 그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셰릴은 그가 베르메일로 갔다고 말했다. 릴리아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메일을 저주했다. 동시에 학교 건물 뒤에서 베르메일과 알토는 다시 키스를 하고 있었다. 알토는 멀어지려 했지만 베르메일은 그의 패밀리어로서 그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특별한 필요까지도 챙기며 계속 그를 키스했다.